아이고, 벌써 12월 달이니까 2023년 개면운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누군가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나이를 먹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가 이제는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고 바로 제 얘기로 들리는 거는 그만큼 저도 늙어가고 있는 거를 실감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 12월 달이 되면요, 뭔지 모를 이렇게 아쉬움이 마음 안에 앙금처럼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다짐도 얼마 안 있으면 도로 위야무야 흩어지고 말죠. 그야말로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것은요, 경제 대통령으로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갈수록 더욱 척박해져가는 현실을 느끼다 보니까는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불행보다 행복이, 궁핍보다 풍요로움이, 미움보다 사랑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질까? 아무도 판단할 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서는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이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불안한 마음에 한번 풀이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의 운이요, 곧 구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2004년도 내년 운이 어떤가, 그 운이 궁금해서 또 그 궁금증을 해소할 겸해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번 풀이해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생이에요. 그리고 2024년 내년도는 이제 갑진년으로서 윤석열 그 대통령 이름과 내년 갑진년 이 세우는요, 서로 상극으로만 되어 있어요. 개인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 개인의 운세와 나라 전체의 운세가 수리 배합의 흥한 기운에 의해서 국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막상 윤석열이란 이름을 풀이해보고 나니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막상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풀이해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는 본명과 세운이 서로 상극하면요, 첫째 1, 2가 5, 6을 보면요, 파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경제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3, 4가 7, 8을 보면요, 간제 구설이 따르고요. 5, 6이 90을 보면 문서라는 건 이 구분이 세하는 거를 암암리에 나타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서가 파괴되고 7, 8이 1, 2를 보면 건강을 해치고 90이 3, 4를 보면 생각, 다시 말해서 이 판단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거든요.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요, 이름 본명과 세운에서 90이 3, 4를 마주하는 것이 없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요, 내년 이 갑진년은요, 총선이 있는 해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요,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에서 예고하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은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덕이 성에도 무능하다는 지탄을 받고요, 능히 성에도요,
독단적이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은요, 유순한 대통령은 강한 참모를 두어야 하고요. 강한 대통령은요, 덕스러운 참모를 두어야지만 올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요, 참모들은요, 그 밑에서 바른 소리 하나 하지 못하고요, 아부하기에 바쁘고요. 또한 덕이 성에도요, 우유부단하면요, 최순실처럼요, 참모들이 자기가 마치 실세인 양 행세를 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그동안 지켜보면요, 국민에게 지지받는 것만을 좋아해서 늘 어떻게 하면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요. 하지만요, 그것에만 치우치면요, 나라가 망하기에 앞서서 정치인들 스스로의 정치 생명도 그만큼 짧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대통령의 위치에서는요, 국민들의 지지만큼이나 참모들의 비판도 매우 중요해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들도요, 이 험악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하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만 곁에 앉히면요, 한 번 잘못할 경우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갈수록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자기와 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이 험난한 정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국민을 무수할 줄도 알고 아랫사람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귀 기울여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냥 이 얘기는 그냥 여담처럼 그냥 제가 과거적에 어떤 책에서 봤던 내용이 불현듯 생각나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은요, 그때마다 싫다고 짜증과 투정만 부리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몸만 편히 지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게으름 때문에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고 골방에 앉아 있는데요, 방 한구석에서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고 나오더니요, 쌀알이 흩어진 것을 보고 다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조궁에 그 생쥐가 눈먼 어미쥐를 데리고 나와서 흩어진 쌀알을 주워 먹게 하고요, 다시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요, 소녀는요, 저 쥐조차도, 생쥐조차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눈먼 어미를 보살피는 그 새앙지의 그 효성을 보고요, 자기는 그야말로 그 쥐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이 나쁜 마음과 이 게을렀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후부터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소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약간 좀 동화 같은 얘기지만 불현듯 이 얘기가 떠올랐던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짐승이나 가축만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창하게 뭐 유인전의 인물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같이 되고자 꿈을 꾸지 않더라도요, 이처럼 앞서 설명했던 이 쥐와 같이 부지런하고 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기 희생과 인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품성을 되짚어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요, 입으로는 거창하게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다고 하지만요, 총선이 이제 몇 달 남지 않다 보니까요, TV만 트면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입으로는 거창하게 국민을 뭐 유한이 어쩌니, 그래서 자기가 나서야지만 뭐 민주화가 이루어지니 어쩌니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야망에 대한
탐심만 눈에 보이죠.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가지 않는 건 비단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느끼듯이 많은 국민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저는 위로 짐작해 봐요.